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이제 2022년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올 한 해를 생각해보면 아주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출시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이폰과 갤럭시밖에 볼 수가 없었지만 해외를 생각해본다면 구글의 픽셀폰이나 아니면 나띵 이런 폰들까지 아주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나왔어요. 오늘은 바로 내년이죠. 2023년에 출시할 스마트폰 기대작들을 모아봤는데요.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내년에 출시하게 될 스마트폰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제품은 새로운 갤럭시입니다. 바로 S23 시리즈인데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디자인이 달라지게 될 예정인데요. 기존 S22 시리즈에서는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컨투어 컷 디자인이 적용되었고요. 울트라 모델에만 물방울 카메라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S23 시리즈에서는 모든 모델에 물방울 카메라, 이걸 플로팅 카메라라고 하죠. 이 디자인이 통일돼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목업 디자인까지 나와서 이걸 한번 보니까 되게 깔끔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컨투어 컷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 좀 특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게 좀 사라진 느낌?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프로세서인데요. 이번에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성능이 많이 개선돼서 이제는 아이폰 14와 비슷한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거의 아이폰 14와 비슷한 수준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전작에서 GOS 이슈가 상당했던 걸 감안한다면 제법 괜찮은 업그레이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갤럭시는 지역에 따라 다른 칩셋이 들어간 적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도 전세계 모든 제품에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기본형 플러스 울트라 순으로 6.1인치, 6.6인치, 그리고 6.8인치로 기존과 동일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내구성이 좀 더 좋아진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도가 15%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만 조금 더 높은 강도를 위해서 6g 정도 무게가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50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 1200만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1000만화소의 망원 렌즈까지 해서 총 3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울트라 모델에는 원래대로라면 2억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1200만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2개의 1000만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 2억 화소가 아니라 1억 800만 화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최초의 2억 화소 카메라는 아마도 갤럭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기대만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2억 화소가 들어간 게 아니라 1억 800만 화소가 들어갔다면 뭔가 화소의 업그레이드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더 보강한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시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품이 나와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갤럭시 S23의 출시일은 2월 중순이 좀 유력하고요. 제품의 공개는 아마 2월 초에 될 전망입니다. 아무튼 내년 초에 새로운 갤럭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2월달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도 역시 삼성의 제품인데요. 삼성하면 폴더블폰이죠. 삼성은 최근에 1년에 2번 정도씩 언팩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연초에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한다면 8월에는 갤럭시 폴더블폰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이제 내년 8월이면 갤럭시 폴더블폰의 5번째 시리즈가 공개가 되는데요. 아직 출시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정보가 있진 않습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폴더블폰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20, 30대 아이폰 사용자들이 삼성의 폴더블폰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이전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폴더블폰 사용자의 90%가 다음 기기로 넘어갈 때도 폴더블폰을 구매할 거다. 삼성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폴더블폰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Z 폴드5 같은 경우는 현재 소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삼성은 조금 더 이 대중화에 집중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공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위해서 몇 가지 과제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우선 얼마 전에 나온 Z 폴드4 같은 경우는 무게가 264g인데요. 스마트폰 중에서는 아주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마
너무 무겁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Z 폴드 5에서는 이 무게를 좀 줄이고 제품 자체에 S펜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슬롯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 주름과 카메라도 개선시킬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무게와 두께를 줄이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개선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삼성은 신소재를 이용해서 무게를 줄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적어도 몇 가지는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Z 플립 5. Z 플립 5 같은 경우는 외부 디스플레이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Z 플립은 1.9인치 커버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큰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뭐 이런 의견이 아직까지는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Z 플립 5에서는 이 화면이 커진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 형은 이번에 새롭게 나올 Z 플립 5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커진 3.3인치에서 3.4인치 사이의 외부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사용성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단독으로 앱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된다면 디자인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나온 소식은 없지만 현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출시하지 않았지만 모토로라에서 새롭게 나온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게 Z 플립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 화면이 굉장히 큰데 디자인이 그렇게까지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Z 플립도 커버 화면을 바꾸게 된다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출시까지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버 화면을 크게 만든다면 이걸 또 예쁘게 만드는 게 삼성의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구글의 픽셀 폰인데요. 바로 픽셀 폴드입니다. 이 픽셀 폴드는 구글의 폴더블 폰이라 볼 수 있고요. 픽셀 자체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픽셀 7 시리즈인데 픽셀 7 기본형과 7 프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구글에서는 2019년부터 이 픽셀 폴더블 폰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원래는 올해 픽셀 7과 함께 이 제품이 공개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에 열리는 구글의 행사에서 픽셀 폴드가 공개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예상 디자인을 보면 Z 폴드처럼 가로로 접는 방식인데 Z 폴드보다는 가로가 좀 더 넓은 모습입니다. 커버 화면의 사이즈는 5.79인치이고요. 내부 화면은 7.69인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행비가 넓어서 커버 화면을 활용하기에는 좀 더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한 손으로 사용하기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Z 폴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커버 화면의 비율이 아직까지 좀 아쉽다, 이런 평이 좀 있죠. 구글의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커버 화면과 내부 화면에는 각각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컬러의 경우는 블랙과 실버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예상 가격은 약 1,799달러입니다. 하나로 보면 약 24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현재 Z 폴드 4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픽셀4는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고 있지 않죠. 내년에 구글이 폴더블 폰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벌써 5번째 시리즈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제품보다는 5번째 제품이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구글이 폴더블 폰을 국내에 런칭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보통 애플은 가을에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역시나 내년 9월에 아이폰 15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아이폰 15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포트입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이 유선 충전 규격 통일 법안의 공식 기한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는 2024년 12월 28일까지 USB-C를 탑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때까지 아이폰도 USB-C를 반드시 탑재해야 됩니다. 지난 10월에 유럽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애플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USB-C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아이패드나 맥북에는 USB-C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폰만큼은 여전히 라이트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C가 아이폰에 적용될 거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왔는데,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15부터 USB-C로 바뀌게 되고 모델마다 다른 방식이 적용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좀 의아해하실 텐데, 이게 같은 USB-C라고 해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정리를 한 번에 쫙 해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속도 차이예요.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USB 2.0이 들어가게 되고요.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USB 3.2나 썬더볼트 3가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USB 2.0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의 라이트닝 포트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규격이고요. 어쨌든 2024년까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아이폰 16부터 적용해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폰 15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애플이 USB-C를 받아들일까, 이렇게 해도 생각이 되는데 아예 포트가 없는 포트리스 아이폰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15 프로와 더 차별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마크 거버는 프로 맥스의 이름을 울트라로 변경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차이를 둘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비싼 모델인 프로 맥스가 울트라로 이름이 변경된다는 얘기인데 이 모델에는 잔망경 렌즈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같은 급이었던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잔망경 렌즈가 들어가지 않고요, 기존과 같은 망원 렌즈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모델, 이 울트라에는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될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이 티타늄 소재는 애플워치 울트라에 들어간 소재입니다. 티타늄의 장점은 현재 프로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로 라인업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일반 라인업에 대한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프로에 들어가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있죠? 이게 드디어 일반 라인업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의 메인 카메라는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고요. 칩셋의 경우도 A16 바이오닉이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종합해보면 현재 아이폰 14 프로에 있는 주요 기능들이 내년에는 일반 라인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신 120Hz 프로 모션 적용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프로 모션이잖아요. 이게 프로에만 넣겠다는 애플의 강력한 의지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아이폰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일반 라인업도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나올 스마트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제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랑 갤럭시밖에 안 나오니까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 픽셀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출시됐으면 하는 스마트폰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들어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